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시간입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핵과인관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정말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예,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약속을 잘 못 지킨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4부 9장 별난 사람 노무현과 종전선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BDA 문제로 육자회담이 엎어지고 상당히 이제 지역 간 그 관계가 경색됐던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상황이 나아질까요? 글쎄요, 이제 그 종전선언, 요즘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쵸?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종전선언이 좀 채택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 종전선언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예, 시의성 있는데요. 종전선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순서를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종전선언의 기원에 대해서 뭐 관련된 또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콘돌리사 라이스 옛날 장관이 2011년에 펴낸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별난 성격을 보여주는 일이 2007년에 있었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갑자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히 말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했다. 그의 개입에 놀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히고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좀 더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모두들 당황하고 통역사도 당황하고 잠시 후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눴고 모두 다 웃으면서 끝나는 듯 했는데 노 대통령은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라고 이제 회고록에서 밝혔어요. 예, 콘돌리자 라이스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좀 별난 사람, 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2007년 9월 달에 호주 시드니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부시 대통령한테 뭔가를 좀 빠뜨린 것 같다.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체근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할 네.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로 기자회견이 끝났었죠. 그게 네. 이제 종전선언이 그 당시에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씁쓸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하나의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콘돌리자 라이스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별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별난 사람이어서 부시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제 영어와 또 한국어로 이렇게 그 통역을 거치다 하다 보니까 그런 통역상에 이제 좀 오류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부시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 체계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안보 체계라는 표현을 빠뜨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예, 빠뜨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뭘 빼먹은 것 같다. 다시 얘기해달라. 그래서 부시가 좀 더 명확한 표현, 그러니까 그 북한과 평화조약, 피스 트리티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빼먹은 게 있다. 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부시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쵸? 이제 좀 답변을 그 안 했던 뭐 이런 어떤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 나갔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대했던 표현은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발언은 나오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그랬었죠. 아, 근데 그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종전선언이란 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등장한 때가 2006년 11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였어요. 그때 무슨 13년 하노이, 전에. 네네. 그때 부시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핵 포기를 전제로 해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네. 평화 조약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는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선언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줄여갖고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는 국내 언론에서는 그 부시의 발언을 부시의 하노이 선언이다. 그러니까 부시가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인책을 북한에 제시한 셈이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 취지로 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부시나 백악관 대변인이 그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그 평화협정의 선행 조치로 네. 간주를 했던 거예요. 어, 근데 맥락을 보면은 이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 전쟁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했었고, 네. 뭐 그 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뭐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평화 협정과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똑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그때 부시 행정부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 뭐 그렇게 비핵화 얘기를 했던 후 거예요. 조건을 얘기를 예. 했겠죠. 그렇지만 그때 국내 언론이나 청와대는 이걸 평화협정의 사전 단계로 인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종전을 오해가 선언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할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취지는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비핵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협상을 시작해서 마무리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니까 어떤 이제 적대 관계, 이 정전 상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여기에 비핵화에 추동력을 부여하고 또 비핵화가 좀 잘 이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종의 그런 로드맵을 그렸던 거죠. 네.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시 행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동일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동일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오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노무현은 별난 사람이란 이야기도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이랑 평화협정을 다른 걸로 보고 그렇죠. 계속 종전선언을 그렇죠. 이제 부시의 입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네.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07년 9월 달에 시드니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 달에는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가 준비한 중요한 의제는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거였어요. 네.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부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개적인 의사표명이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체결을 했던 거죠. 근데 부시는 내가 평화조약을 얘기했는데 네. 뭘 더 바라느냐 뭐 같은 이런 식의 건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그게 좀 씁쓸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어, 그래도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니에서 회담을 하고 뭐 부시의 하노이 선언 이런 걸 들으면서 상당히 물론 오해긴 했지만 좀 고무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일종의 이제 좀 그런 거죠. 좀 이렇게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 지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6년 11월 달에 하노이에서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그 한미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그 미국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네.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호주 시드니에서 부시는 종전선언 취지로 평화 조약을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사전 단계로 인식하니까 자꾸 이제 부시를 좀 졸라대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콘돌레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 같다, 별난 사람 같다 그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고 그걸 갖다 이제 회고록에 적었던 것이죠. 네. 근데 아무튼 그 한국 정부가 상당히 고무된 상태였나 봐요. 이제
그 시드니에서 회담 이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2007년 10월 초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자면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네. 일단 뭐 종전 선언이랑 평화 협정에 관해서 이제 미국이랑 확실히 뭐 이해를 확실히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북한한테 제안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부시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취지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김정일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종전선언이 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평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 문을 열게 되면 뭐 우리도 환영한다. 네,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한번 미국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좀 화답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는 이게 평화협정의 사전 단계, 네. 예, 평화협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조치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이제 또 동의를 했겠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정작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일단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라고 하는데 네. 3자면 3자고 4자면 4자지. 왜 불확실하게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종전선언 또 뭐 평화협정 당사자 논란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그 청와대의 설명은 그런 거였죠. 부시가 3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김정일이 그걸 4자로 받았다. 네. 중국까지 포함한 4자로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쵸? 왜냐면 그때 미국은 줄곧 중국도 포함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단계 이행조치 합의문을 보면 그 직접 당사자들이 별도의 포럼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직접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자를 의미한 거였어요. 그쵸. 네, 한국 사자를. 전쟁 예. 관련국이니까. 예. 근데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그 얘기를 들은 김정일이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3자 아니라 3자가 아닌 4자로 가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다라는 게 당시 노무현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근데 좀 선뜻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또 바로 그 직후에 네.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돼야 된다. 예. 뭐죠? 그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당시에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었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인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작년부터 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남북미냐 남북미중이냐 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것 관련해서 뭐 중국이 나중에 북한한테 우리도 끼워달라 그래서 이제 사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좀 어려움에 봉착된 것처럼 설명이 그렇게 이제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2대2가 된다. 네네. 예, 그래야 이제 한미동맹 어차피 이제 여기는 한미동맹이니까 그쵸.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불균형적으로 그 나올 수 있으니까 중국도 포함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그 중국도 우리도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민중 4자 종전선언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석연치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네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확실한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미국이 당연히 종전선언은 사자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관련국 이제 논란은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종전선언이랑 평화협정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 또 이거 종전선언은 언제 해야 되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미국과 한국 간, 뭐 아니면은 뭐 미국과 북한 간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나요? 좀
그 정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황당한 일들이 그 다음부터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한미 간의 그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내에서도 네, 얘기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좀 달랐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그 평화협정 4단 단계로 하는 거다라는 점을 이제 계속 강조했던 거고, 그때 이제 송민순 그 이제 외교부 장관이었죠. 네, 아니 외교부가 그 평화협정 주무부처인데 종전선언은 그 평화협정 첫머리에 나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일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평화협정에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외교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뭐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 선언이 될지 종전을 위한 선언이 될지, 네, 예? 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그죠? 네. 예. 뭐 어떤 게 될지는 이제 좀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스텝이 꼬이게 된 거는 부시가 처음 종전 선언을 얘기했을 때 그걸 평화협정의 4단계로 인식했던 그 노무현 정부의 오독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오판. 네.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이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3자 내지 4자 종전선언 얘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좀 예, 급했네요. 마음이 급한 면도 있었겠지만 뭐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입장 조율이 안 된 거였고 한미 간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상회담 합의문을 딱 본 미국 측에서 이게 뭔 소리냐. 네, 예,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그 평화협정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다음에 네, 하는 거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해 버리니까 또 북한 측에서는 저건 또 뭔 얘기냐. 예, 예. 네, 이게 한국 쪽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또 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2007년이라는 시점에 이제 또 뭐 한국 대선도 다가오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뭐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씁쓸하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아,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았던 거죠. 결국 이제 양측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건가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그럼 뭐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또 지금도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잘 조율된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적어도 작년 동안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매끄럽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단 미국 측한테 종전선언이 뭐다라고 아주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저희가 왜냐하면 생각하는, 네, 미국은 그걸 평화협정이랑 동일한 거로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른 거다라는 네, 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평화협정의 가장 큰 이유는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종전 선언을 평화협정에 앞서서 한다고 하는 거, 그럼 종전 선언을 하면 그러면 지금 정전 협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유엔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정전 체제를 그 때문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건 별 관계 없는 거다. 일단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네, 이건 별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추측컨대 미국 쪽에서는 그럼 그걸 왜 하는 거냐? 예? 그쵸. 뭐 근데 이제 무의미한 그에 건데. 그 문재인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 아니 바로 평화협정으로 뭐 가면 좋겠지만 그건 당신들도 동의 안 하는 거고. 네, 뭐 북미 간에 또 이제 한반도에서 이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게 정치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게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대표님 설명 들어보니까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종전선언에 대한 정의랑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네, 작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걸 잘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에 평양 갔다 와서 그 동대문 그 디지털 플라자 거기서 이제
대국민 설명을 하면서 종전선언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이제 좀 대국민 강의를 하게 되는 예?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예. 그래도 대국민 강의를 할 정도면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정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오케이 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답답하니까 작년에 이제 그 미국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한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언제든지 이거 없었던 일로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얘기지만 동시에 이제 북한이 그 얘기를 들으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종전선언이 그 그냥 언제든지 손바닥 아, 뒤집시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뭐하러 하는 그렇죠. 거냐 이런 어떤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북한에서 종전선언 얘기가 안 나와요. 아, 안 나오고 있죠. 네, 예, 어쩐지 요즘에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는 없고 다른 뭐 제재 완화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이 좀 더 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평화협정 협상 논의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네, 접근법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게 꼭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2월 27, 28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종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예, 예. 그렇지만 한국 전쟁이 끝났다 이런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전 선언 혹은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한다. 네. 관련국들에게 제안한다라는 이런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그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 등장한 종전선언이란 말이 아, 그렇네요. 이번에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것이 좀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네. 그것이 좀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약간 결자 해지 느낌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때의 해프닝이 그때는 씁쓸한 해프닝이 끝났지만 이번엔 좀 해피엔딩으로 네. 끝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노무현 별난 사람 노무현이라는 이제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간의 차이 그리고 이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2007년, 2008년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그렇죠. 예, 네, 예. 이야기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